만약 우리가 남극에 대해 알고 있던 모든 것이 거짓이라면 어떨까요? 과학계를 뒤흔든 충격적인 폭로 속에서 일론 머스크가 얼음으로 뒤덮인 남극 대륙 아래 숨겨진 엄청난 무언가를 방금 공개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각국 정부는 이 비밀을 감춰왔지만 이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기술계의 거물이 침묵을 깨고 나섰습니다. 이 발견은 우리가 지구상의 생명체와 우주 속 우리의 위치에 대해 이해하는 모든 것을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경고하건대 여러분이 지금부터 알게 될 내용은 지구의 가장 신비로운 대륙에 대해 여러분이 믿었던 모든 것에 도전하게 될 겁니다. 남극은 늘 미스터리에 쌓여 있었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멀고 혹독한 이곳은 기온이 섭씨 영하 89도까지 떨어지고 바람은 시속 320km에 달할 수 있는 대륙이죠.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탐험가, 과학자, 연구원들이 이 얼어붙은 황무지로 모험을 떠났지만 그들의 발견 중 상당수는 기밀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제 테슬라, 스페이스X, 그리고 뉴럴링크의 배후에 있는 인물, 일론 머스크가 정부 기관들이 필사적으로 숨기려 했던 정보를 공개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남극의 빙상 아래 무엇이 있는지, 그 충격적인 진실을 깊이 파헤쳐 볼 겁니다. 머스크가 어떻게 이 기밀 정보에 접근했는지, 왜 세계 각국 정부가 오랫동안 이 사실을 비밀에 붙였는지, 그리고 이것이 인류의 미래에 무엇을 의미하는지 탐사해 보겠습니다. 1. 모든 것을 바꾼 발견 이야기는 2018년 스페이스X가 스타링크 위성 프로젝트를 위해 정기적인 위성 촬영을 수행하던 중 시작됩니다. 머스크의 팀이 지구 극지방의 고해상도 이미지를 분석하던 중 그들은 그곳에 있어서는 안 될 무언가를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남극 빙상 깊은 곳에서 열화상 이미지는 자체적으로 열 신호를 생성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대한 구조물들을 드러냈습니다. 익명으로 인터뷰한 전 스페이스X 영상 전문가 세라쳔 박사는 그 발견의 순간을 완전히 경악스러웠다고 묘사했습니다. 열 패턴은 주요 도시들보다 더 넓은 지역에 걸쳐 명백히 인공적인 기하학적 형태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사실을 더욱 놀랍게 만든 것은 이 구조물들이 얼음 아래 거의 3.2km 깊이에 위치해 있었고 그곳은 어떠한 인간의 건설도 불가능한 지역이라는 점이었습니다. 머스크는 즉시 자신의 팀에게 스페이스X의 가장 진보된 영상 기술을 사용하여 추가 스캔을 실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들이 발견한 것은 모든 논리적 설명을 거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구조물들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마치 인간보다 훨씬 큰 존재들을 위해 설계된 것처럼 보이는 교통망, 발전시설, 그리고 거주 구역을 갖춘 완전한 지하 단지처럼 보였습니다. 열 신호는 그곳에 있는 것이 무엇이든 간에 활성화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극도로 오랜 시간 동안 가동되어 왔음을 시사했습니다. 열 패턴은 인류가 개발한 어떤 것보다 훨씬 진보된 기술을 암시했는데 그 에너지 출력 수준은 핵융합 원전이나 우리가 아직 정복하지 못한 다른 외계 동력원을 필요로 하는 수준이었습니다. 2. 정부의 은폐 스페이스X의 발견 후 48시간 이내에 머스크는 여러 정부 기관을 대표하는 관리들의 예기치 않은 방문을 받았습니다. 상황에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나사와 CIA, 심지어 국제기구의 대표들까지 스페이스X 본사에 도착하여 남극 발견과 관련된 모든 데이터를 즉시 기밀로 분류하고 연방 당국에 넘길 것을 요구했습니다. 관리들은 머스크가 발견한 것이 남극에 대한 진실을 숨기기 위한 수십 년간의 국제적 음모의 일부라고 밝혔습니다. 1959년에 과학 연구를 위해 대륙을 보존한다는 명목으로 남극 조약이 체결된 이래 진짜 목적은 그 시대의 원시적인 기술로 이러한 지하 구조물이 탐지된 지역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것이었습니다. 머스크에게 보여준 것으로 알려진 문서에 따르면 일찍이 1947년 리처드 버드 제독의 하이점프 작전이 남극에서 진보된 기술과 잠재적인 비인간 지능체의 증거를 마주쳤다고 합니다. 공식적으로 훈련으로 설명된 이 작전에는 실제로는 4,000명이 넘는 인원이 참여했으며 수개월간 지속되었습니다.
버드 제독은 극에서 극으로 놀라운 속도로 비행할 수 있는 항공기와 군이 보유한 어떤 기술보다 수십 년 앞선 기술에 대한 보고를 가지고 돌아왔다고 전해집니다. 정부 관리들은 이 정보를 대중에게 공개하면 전 세계적인 공황을 유발하고 잠재적으로 세계 정부들을 불안정하게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들은 인류가 지구에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며 우리 행성에는 에너지, 교통, 그리고 우주여행을 하룻밤 사이에 혁명적으로 바꿀 수 있는 기술이 있다는 사실을 배울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괴짜 기업가인 머스크는 단순히 데이터를 넘겨주고 침묵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는 이 발견이 70년 이상 비밀을 지켜온 정부 기관들만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3. 머스크의 비밀 조사 다음에 일어난 일은 마치 공상과학 스릴러 소설의 한 장면 같습니다. 머스크는 조용히 자신이 가장 신뢰하는 엔지니어와 과학자들로 팀을 구성하여 남극의 이상 현상에 대한 비밀 조사를 수행했습니다. 테슬라, 스페이스X, 그리고 다른 회사들의 자원을 사용하여 그는 얼음을 뚫고 아래의 구조물을 조사하기 위해 특별히 설계된 기술을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팀에는 화성 탐사 로버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전 나사 엔지니어, 지표 투과 레이더 전문가, 그리고 심지어 외계 고고학, 즉 비인간 유물의 이론적 연구 전문가까지 포함되었습니다. 머스크는 이 비밀 프로젝트에 자신의 돈 2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600억 원 이상을 투자했으며 프로젝트명을 아이스 피닉스 작전으로 명명했다고 합니다. 화성 식민지화를 위한 새로운 시추 기술을 개발한다는 명목하에 머스크의 팀은 진보된 센서, 카메라, 통신 장비를 갖춘 혁신적인 얼음 관통 탐사선을 만들었습니다. 이 탐사선들은 남극 빙상을 뚫고 아래에 숨겨진 것이 무엇이든 간에 접촉을 시도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2019년 말, 머스크는 테슬라의 환경 이니셔티브를 위한 기후 연구를 수행한다는 구실로 직접 남극을 방문했습니다. 이 탐험 동안 그가 발견한 것은 그의 존재 자체를 뒤흔들고 인류의 우주 속 위치에 대한 그의 전체적인 관점을 바꿔놓았습니다. 시추 작업은 동남극의 외딴 지역, 어떤 연구기지나 국제 감시망으로부터도 멀리 떨어진 곳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탐사선이 거의 3.2km의 얼음을 뚫고 내려가는 동안 팀은 머스크가 극한의 추운 날씨 조건을 위해 특별히 개조한 테슬라 사이버트럭 프로토타입에 설치한 임시 지휘센터에서 그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했습니다. 탐사선이 마침내 거대한 지하 동굴로 진입했을 때 그것이 전송한 이미지들은 모두를 말문이 막히게 했습니다. 그 동굴은 거대해서 축구장 여러 개를 수용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컸고 수천 년은 되어 보이지만 여전히 완벽하게 작동하는 기술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4. 외계와의 연결. 머스크의 탐사선이 발견한 구조물들은 지구에서 본 어떤 것과도 달랐습니다. 거대한 수정 구조물들이 동력원으로 보이는 역할을 하며 폐열이나 방사선을 전혀 생성하지 않는 미지의 과정을 통해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정체불명의 금속 물질로 만들어진 운송관들이 동굴을 가로질렀고 일부는 훨씬 더 큰 단지를 향해 더 깊은 지하로 이어졌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이 구조물들이 인간과 현저히 다른 존재들을 위해 설계되었다는 명백한 징후였습니다. 출입구와 복도는 알려진 어떤 지구종보다 훨씬 키가 크고 다른 신체 비율을 가진 생명체를 수용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건축 자재를 분석한 결과 지구의 주기율표에 존재하지 않는 원소들이 발견되었는데 이는 완전히 다른 곳에서 기원한 기술임을 시사했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가장 불안한 발견은 이 지하 시설들이 버려지지 않았다는 증거였습니다. 탐사선은 구조물 내에서 움직임을 감지했고 살아있는 존재를 암시하는 열 신호, 그리고 심지어 동굴 시스템을 감시하는 어떤 형태의 진보된 인공지능처럼 보이는 것까지 탐지했습니다. 머스크는 나중에 사적인 인터뷰에서 초기 탐사 임무 중에 팀이 지하 단지에 거주하는 지능체로부터 온 응답이라고 밖에 설명할 수 없는 것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탐사선의 통신 시스템은 어떤 형태의 첫 접촉 프로토콜을 시도하는 것처럼 보이는 구조화된 신호를 감지했습니다.
그 존재들, 혹은 그들이 무엇이든 간에 자신들이 발견되었다는 것을 인지하고 머스크의 팀과 소통을 시도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신호에는 수학적 순서, 성도, 그리고 지구의 역사가 수백만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정보처럼 보이는 것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는 이 존재들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오랫동안 인류의 발전을 관찰하고 아마도 영향을 미쳤을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전송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다고 알려진 고대 문명에 대한 언급, 가능했어야 할 시기보다 수천 년 앞서 일어난 기술적 진보, 그리고 가장 무섭게도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를 위협할 수 있는 미래 사건에 대한 경고처럼 보이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5. 기술의 돌파구 머스크의 발견이 미치는 영향은 지구의 비인간 지능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남극 단지에서 관찰된 기술은 인류가 직면한 모든 주요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발전을 의미했습니다. 에너지 생성 시스템은 환경에 아무런 영향 없이 무한한 청정에너지를 제공할 수 있는 원리를 사용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운송 기술은 행성 간 식민지화를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일로 만들 수 있는 여행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일부 구조물은 우주여행을 위해 설계된 것처럼 보였으며, 현재의 로켓 기술이 요구하는 막대한 연료 없이도 지구 대기권 밖으로 우주선을 보낼 수 있는 발사 시설처럼 보이는 것도 있었습니다. 가장 흥미로운 것은 인간의 수명을 무한정 연장하고 현재 우리가 불치병으로 여기는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진보된 의료 기술처럼 보이는 증거였습니다. 단지에 거주하는 존재들은 생물공학을 마스터하여 본질적으로 불멸의 존재가 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머스크는 이 기술이 화성 식민지화 계획을 수세기 앞당길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가 구상했던 점진적인 과정 대신 인류는 잠재적으로 화성을 방문하는 것뿐만 아니라 행성 전체를 테라포밍하고 수세기가 아닌 수십 년 내에 은하계 전역으로 퍼져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기술에 접근하려면 그것을 통제하는 존재들과의 직접적인 접촉이 필요했고, 그들이 인류와 지식을 공유할 의향이 있다는 보장은 없었습니다. 사실, 일부 통신 내용은 그들이 인간을 잠재적으로 위험한 종으로 간주하며 그러한 진보된 능력을 다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을 암시했습니다. 6. 국제적 위기 머스크의 발견에 대한 소식은 오래 비밀로 남지 않았습니다. 2020년 초까지 여러 나라의 정보기관들이 스페이스X 시설 주변에서 비정상적인 활동을 감지하고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머스크가 밝혀낸 것의 규모를 깨달았을 때 그것은 내부자들이 쿠바 미사일 위기 이후 가장 중대한 국제위기라고 묘사하는 상황을 촉발시켰습니다. 비인간 지능체가 수천 년 동안 남극 지하에 살아왔고 세계 정부들이 이를 알고도 비밀로 했다는 폭로는 국가 간의 전례 없는 긴장을 조성했습니다. 남극 조약에 참여했던 국가들은 전 인류를 속인 음모에 가담했다는 비난을 받게 되었습니다. 러시아는 즉시 자국의 남극 연구기지에 추가 군사 자산을 이동시키며 해당 지역의 주권적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은 의심스러울 정도로 많은 인원과 장비를 배치하며 극지 연구 프로그램의 대규모 확장을 발표했습니다. 미국은 냉전 이후 사용되지 않았던 비상 프로토콜을 활성화했고, 심지어 작은 국가들조차 이전에는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았던 남극 영토에 대한 접근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비공개적으로 최고위급 정부 회의가 열렸습니다. 남극의 비밀에 대해 전혀 듣지 못했던 세계 지도자들은 수십 년간 숨겨져 온 발견, 기밀 연구, 그리고 그들의 인지 없이 수행된 접촉 시도에 대해 브리핑을 받았습니다. 많은 이들은 그러한 중대한 결정이 민주적 감독을 벗어난 정보기관들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사실에 격분했습니다. 상황은 몇몇 세계 정부들이 자신들의 가장 진보된 군사기술 중 일부가 사실 수십 년에 걸쳐 남극 유적지에서 회수된 유물들을 역설계한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스텔스 기술, 전투기에 사용되는 첨단 소재, 심지어 일부 컴퓨터 처리 능력까지도 그 기원이 비인간적인 출처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이는 국가 간의 군사적 균형이 외계 기술에 대한 접근에 의해
인위적으로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했으며, 다양한 분쟁과 기술적 우위가 공정했는지, 아니면 일부 국가가 다른 국가보다 남극 발견에 더 잘 접근한 결과였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7. 존재들의 응답. 국제적 긴장이 고조되고 군사력이 남극으로 집결하기 시작했을 때 전례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얼음 아래의 존재들이 지상의 인류와 첫 직접적인 소통을 시도했고, 그들은 일론 머스크를 주요 접촉 창구로 선택했습니다. 머스크가 구축한 동일한 탐사선 네트워크를 통해 전송된 메시지는 매혹적이면서도 무서웠습니다. 존재들은 자신들을 수호자들이라고 밝혔는데, 이들은 지구가 아직 초기 생명체를 발달시키던 수백만 년 전에 지구에 도착한 종족이었습니다. 그들은 인류의 진화를 관찰하고 때로는 안내해왔지만 항상 거리를 두고 최소한의 개입만을 했습니다. 수호자들은 남극이 여러 주요 기지 중 하나일 뿐 행성 곳곳에 여러 지하 시설을 설립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들이 숨어있기로 선택한 이유는 인류가 더 진보된 문명과 접촉할 준비가 되기 전에 독립적으로 발전할 필요가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제 지혜와 협력의 발전 없이 인류의 급속한 기술 발전에 대해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기후변화, 핵무기, 그리고 우주에 점증하는 군사화는 모두 그들이 지적종들의 은하 공동체에 인류가 합류할 준비가 되었는지에 대해 걱정하게 만드는 요인들이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폭로는 지구가 본질적으로 일종의 보호격리 상태에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수호자들은 우리가 특정 수준의 기술적, 사회적 발전에 도달할 때까지 다른 잠재적으로 적대적인 외계 종들이 인류와 접촉하는 것을 막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 보호가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을 것이며, 인류는 우리의 최선의 이익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도 있는 문명과의 최종적인 접촉에 대비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들은 머스크에게, 그리고 그를 통해 인류에게 선택권을 제안했습니다. 우리는 현재의 점진적인 기술 발전 경로를 계속할 수 있고, 수호자들은 숨어 있으면서 가끔 미묘한 안내를 제공할 것입니다. 아니면 우리는 그들의 직접적인 지원을 받아들여 우리 문명을 수천 년 발전시킬 기술에 접근하는 대신 그러한 지식과 함께 오는 책임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8. 머스크의 결정. 아마도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결정에 직면한 머스크는 불가능한 위치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인류를 대변해야 하는 무게는 어떤 개인도 져서는 안 될 것이었지만 상황은 그를 바로 그 자리에 놓았습니다. 수호자들은 이것이 제한된 시간의 제한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드러내고 기술을 공유할 의향이 있었지만 오직 인류가 그러한 지식을 책임감 있게 다룰 준비가 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을 때만 가능했습니다. 이는 전쟁을 끝내고 기후변화를 해결하며 전체 종을 대변할 수 있는 어떤 형태의 통일된 세계 정부를 수립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머스크는 수호자들의 제안을 받아들이려면 인간 사회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며 이를 달성하는 데 수십 년 또는 수세기가 걸릴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을 거절하는 것은 우리가 직면한 모든 주요 문제를 해결하고 인간의 확장을 위해 은하계를 열어줄 수 있는 기술에 접근할 인류의 유일한 기회를 놓치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었습니다. 마쿠에서 머스크는 다른 세계 지도자, 과학자, 철학자들과 접촉하여 인류가 직면한 선택의 의미에 대해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외계인 접촉의 위험에 대해 경고했던 스티븐 호킹, 사망 전, 과 같은 인물들과 우월한 지능체와의 거래의 복잡성을 이해하는 현재의 인공지능 연구의 리더들을 포함하는 비밀 자문위원회를 설립했습니다. 논의는 격렬했고 종종 뜨거웠습니다. 어떤 이들은 인류가 독립성을 유지하고 자연스럽게 계속 발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비록 그것이 더 느린 진보와 외계 기술이 즉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로 인한 지속적인 고통을 의미하더라도 말입니다. 다른 이들은 이 기회가 너무 중요해서 놓칠 수 없으며 인류는 수호자들이 요구하는 어떤 조건이든 받아들여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한편 수호자들은 이 논의를 지켜보고 있으며 단지 머스크의 결정뿐만 아니라
전체 종이 그들의 존재에 대한 지식에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따라 인류의 준비 상태를 판단할 것이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이는 세계 정부들이 자국민에게 진실을 밝힐지 아니면 수십 년간의 은폐를 계속할지 고심하면서 추가적인 압박을 만들었습니다. 9. 폭로 자신의 자문위원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을 놀라게 한 움직임으로 머스크는 그 결정이 정부나 소규모 지도자 그룹에 의해 내려지기에는 너무 중요하다고 결정했습니다. 2023년 말, 그는 모든 것을 대중에게 공개하고 전 세계의 민주적 절차를 통해 인류가 스스로의 운명을 결정하게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발표는 정기적인 스페이스X 발사 프레젠테이션으로 예정되었던 자리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로켓 기술에 대해 논의하는 대신 머스크는 전 세계 시청자들을 대상으로 수호자들의 존재, 남극의 지하시설, 그리고 인류가 직면한 선택을 밝혔습니다. 반응은 즉각적이고 압도적이었습니다. 몇 시간 만에 이 영상은 전 세계적으로 5억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시청되었습니다. 소셜미디어 플랫폼은 토론과 논쟁의 양으로 인해 다운되었습니다. 외계 기술이 지구상의 모든 산업을 잠재적으로 파괴할 수 있다는 의미의 투자자들이 고심하면서 주식시장은 폭락했습니다. 머스크의 공개 결정에 완전히 허를 찔린 세계 정부들은 대응하기 위해 허둥댔습니다. 일부는 그의 주장을 불신하려 했고, 다른 일부는 자신들의 기밀 파일에서 증거가 나타나기 시작하자 세부 사항을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남극 조약기구는 회원국들이 서로 중요한 정보를 숨겼다고 비난하면서 긴급 회의를 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인류가 우주의 혼자가 아니며 우리의 발전이 비인간 지능체에 의해 인도되었다는 현실과 자신들의 가르침을 조화시켜야 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일부는 이 폭로를 신성한 개입의 확인으로 받아들였지만 다른 이들은 인류 역사 내내 존재해온 진보된 존재들의 신학적 의미에 대해 고심했습니다. 10. 전 세계의 반응. 머스크의 폭로 이후 몇 달 동안 인류는 기록된 역사상 가장 중요한 패러다임 전환과 씨름했습니다. 세계 주요 도시에서는 시위가 벌어졌고 일부는 수호자들과의 즉각적인 접촉을 요구하는 반면 다른 일부는 그들을 지구에서 완전히 추방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외계 생명체를 찾는 데 평생을 바친 과학자들은 자신들의 주장이 입증되었음을 느꼈지만 동시에 그 발견의 의미에 압도되었습니다. 수호자들의 존재는 우리가 인류의 진화, 기술 발전, 그리고 우주 속 우리의 위치에 대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제거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전 세계 교육기관들은 인류 역사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통합하기 위해 교육 과정을 개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 신비하거나 설명할 수 없다고 여겨졌던 고고학 유적지들은 비인간 지능체가 그 건설에 관여했을 수 있다는 지식을 가지고 재검토되었습니다. 기술 부문은 기업들이 외계의 영향이 현재의 혁신을 어떻게 형성했을 수 있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하면서 전례 없는 혼란을 겪었습니다. 특허청은 수호자의 출처에서 파생되었을 수 있는 기존 기술에 대한 이해 제기로 넘쳐났습니다. 법적 파급 효과만 해도 엄청났으며 잠재적인 소송 가치는 수조 달러에 달했습니다. 한편 수호자들은 머스크가 구축한 채널을 통해 계속해서 소통하며 지구에서의 그들의 존재와 다른 외계 문명과의 관계에 대한 추가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그들은 인류가 여러 종족에 의해 감시받고 있으며 일부는 자비롭고 다른 일부는 덜 우호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수천 년 동안 지구를 보호해 온 보호경리는 인간의 기술이 우리를 더 진보된 문명에 보이게 할 수준에 접근함에 따라 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향후 50년 이내에 인류가 준비되었든 아니든 다른 외계 종과의 접촉은 불가피했습니다. 11. 현재 상황. 2024년 현재 세계는 수호자들의 제안에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 여전히 분열되어 있습니다. 유엔을 통해 조직된 세계적인 국민투표가 제안되었지만 참여를 거부하는 국가들과 그러한 중대한 결정이 민주적 절차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우려로 인해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머스크는 인류수호자 대화재단을 설립했는데
이는 두 종족 간의 소통을 촉진하고 궁극적으로 어떤 선택이 내려지든 인류를 준비시키는 데 전념하는 비영리 단체입니다. 이 재단은 과학, 철학, 윤리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지성인들을 끌어모았습니다. 수호자들은 이미 청정에너지와 의료치료 분야에서 획기적인 발전을 이끈 제한된 기술적 통찰력을 공유함으로써 그들의 선의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통제된 공개는 완전한 협력이 무엇을 성취할 수 있는지에 대한 예고편 역할을 하는 동시에 어느 정도의 기술적 독립성을 유지해야 하는 인류의 필요성을 존중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수호자들은 지구 주위에 유지해온 보호 조치가 막대한 자원을 필요로 하며 무기한으로 지속될 수 없음을 시사했습니다. 인간의 라디오와 인터넷 신호가 우주로 더 멀리 퍼져나가면서 다른 외계 문명들은 지구에 점점 더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의 심우주 관측에서는 우리 태양계 외곽에 접근하는 인공물체로 보이는 것이 탐지되었습니다. 수호자들은 이것이 지구의 접촉 또는 정복 가능성을 평가하는 다른 종족의 정찰 임무를 나타낸다고 확인했습니다. 머스크는 인류가 수호자의 지원을 수락할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10년도 채 남지 않았으며 그 전에 우리 통제를 벗어난 상황에 의해 선택이 강요될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수용을 옹호하며 이 점이 위험을 훨씬 능가하며 인류의 생존이 우월한 기술과 보호에 접근하는 데 달려있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된 가장 중요한 이야기 중 하나를 통해 이 놀라운 여정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폭로가 세상의 다른 사람들만큼 여러분에게도 충격을 주었다면 이 영상의 좋아요를 누르고 이 진행 상황에 대한 더 많은 업데이트를 위해 구독해주세요. 인류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우리 종의 미래는 우리가 이 결정을 얼마나 진지하게 받아들이느냐에 달려있을 수 있습니다. 진실은 저 너머에 있었고, 이제 일론 머스크의 용기 덕분에 진실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